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97명입니다. IM 선교에 관련 감염과 요양원 등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늘면서 이틀째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497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62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5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인데요. 사망자도 8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분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16명, 그리고 서울 102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의 절반 정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산 53명, 광주 44명, 그리고 경북에서 43명이 확진됐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을 비롯해서 항구와 요양병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등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확진자 평균을 봤더니 새해 들어서 수도권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이나 호남, 경남 지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IM 선교회 등 집단 감염의 여파로 최근 들어서 확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서 하루빨리 IM 선교에 관련 집단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할 텐데요.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대전에서는 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 등에서 17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 수가 150명에 가까워졌고요. IM 선교회 관련 총 확진자 수 300명을 넘었는데 잠시 후 업데이트된 자료가 발표되겠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직원들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합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염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안에서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방문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교회 등의 영향으로 최근 2주간 감염 경로에서 집단 발병의 비율이 다시 20%대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감염이 언제까지 확산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3차 유행에 고비는 넘겼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여전히 2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번 주말로 예고된 가운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KBS 뉴스 홈페이지 그리고 뉴스 앱에 이렇게 코로나19 특집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확진자 현황이나 자세한 추이는 물론 선별 진료소의 정보와 연락처 등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광주에서는 종교단체 소속 미인과 교육시설에 이어 또 다른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이 교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집단 감염이 확인된 곳은 광주 서구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 25일 이곳 교인이 처음으로 확진됐는데 어제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 보성군청 직원도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늘 교회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IM 선교회 소속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 어제 하루 15명이 새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1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TCS 에이스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도 38명으로 늘었습니다.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 순천에 거주하는 학생의 가족들이 확진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종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업하고 밤에는 기숙생활을 하면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선교회 소속 교사들은 다른 어린이집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광주 지역 어린이집 1,072곳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안동의 한 태권도 학원 관련 확진자가 9명 추가돼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원 방문자와 접촉자 등 2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1명, 경북이 43명으로 모두 54명입니다. 특히 경북 안동에 있는 미래 태권도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원생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31명이 추가됐고 조금 전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 0시 이후에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인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 등 2천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원 인근 송현초등학교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한 가구당 1명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가구 1인 전수검사 과정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오늘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경산에서 3명, 김천에서 2명, 칠곡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 11명이 나온 대구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헝가리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에서는 근로자들이 공동생활하는 평택의 한 업체 기숙사의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설 전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제조업체에서 하루 새 확진자 15명이 더 나왔습니다. 전날 18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4일 이후 누적 확진자는 36명이 됐습니다. 평택시는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했고 정규 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관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숙사나 숙소 현황을 조사해 공동 거주하는 근로자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음성 결과가 나온 일용직 근로자만 사업주가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도내 비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안양의 교회 신도들인데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안성의 비인가 교육시설의 확진자 역시 해당 교회를 다녔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N차 감염을 포함해 IM 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지금이 지급 적기라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하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개학은 연기 없이 3월에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등교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지만 2단계 이하일 경우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개학은 연기하지 않고 3월부터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교 수업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수업 일수도 법정 수업 일수를 최대한 준수해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90일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수능 역시 예정대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이를 위해 등교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 진행하되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경우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해당 학년은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특수학교나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엔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밀집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모든 학교 일반 교실 등 25만여 곳에 기갑급 무성망이 구축되고 스마트 기기도 무상 대여됩니다. 이 밖에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과 정서 결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학 전부터 시도교육청별 새학년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35조 9,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2%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35조 원을 넘은 것은 역대 네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해 4분기 정규 배당에 특별 배당을 더해 보통주 한 주당 1,932원, 우선주 1,933원의 배당금을 주총 승인을 거쳐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인력, 그리고 코로나19의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방접종의 순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는 중증 환자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3분기부터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대규모의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세계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 센터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 예방접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을 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중증 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의 1차 대응 요원인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재가복지시설, 정신건강이용시설,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등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의 순서는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 등의 변화에 따라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도입입니다. 그간 정부는 코박스 퍼실리티 및 4개의 개별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하기에 충분한 5,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포함하여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는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의 전담 심사팀이 구성이 되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허가와 출하 승인을 시행합니다. 개별 백신 허가 전에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는 WHO의 긴급 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특례 수입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이 국내 도착 후에 예방접종 시까지 민, 관, 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초저온 냉동고를 확충하고 하기 위한 민간 업체의 계약이 체결되어 단계별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을 사물 인터넷 기반의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하는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 호송, 경계 등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에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기관입니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250여 개의 예방접종 센터와 1만여 개의 위탁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이나 중증 장애인 시설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의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에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하겠습니다. 접종 기간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인력입니다. 예방접종 의료 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방접종 관련된 정보 제공과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 예약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통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행안부가 운영 중인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 시기 그리고 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후 관리입니다.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 예방접종 기관에 머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이상 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상 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이외에도 접종 받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증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에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망하시는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배석하신 부처에서는 잠시 단상으로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오전 한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이 눈구름대가 이동하면서 현재 강원도와 충청, 전북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한파까지 예보돼 있어서 이 빙판길과 수도관 동파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현장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구름이 가장 강한 곳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와 충청, 호남과 경북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구간인데요. 제천 지역의 경우 오후 1시 2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 발령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고속도로에선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입니다. 카메라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뿐 아니라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운전하실 때 눈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강원 지역 역시 대설특보 발효 중입니다. 원주 지역인데요. 1cm가량 눈이 쌓였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눈이 제법 쌓인 모습이 보이고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강한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구름이 남쪽으로 확산되면서 경북 지역에서도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죽 영덕선에 있는 상주 지역인데요. 눈이 녹은 뒤 얼면서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 눈구름이 빠른 속도로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내륙 지역으로 눈발이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이미 눈이 대부분 그쳤지만 오후 들어 북쪽에서 또 다른 눈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다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와 충북, 호남에 3에서 10cm, 경기와 충남 등지에 1에서 5cm가량입니다. 강한 눈구름이 이미 통과한 서울 지역엔 1cm 안팎의 산발적인 눈만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거셉니다. 서해안 곳곳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고 서울에서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안팎까지 기록됐습니다. 눈이 그친 뒤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밤부터는 한파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라고 봤는데요. 판결 이후 최 대표는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달 동안 단 몇 차례 사무실에 들러 일했을 뿐 확인서에 써 있는 대로 매주 16시간씩 인턴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 허위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눈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주로 강원과 충청, 영남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강원과 충북, 호남과 제주 산지엔 3에서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남, 영남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엔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엔 오늘 밤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가 8도, 부산이 11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